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답 예시 하나 올려드렸던 거 요거 해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A 태그를 사용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잘 가라고 하는 텍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그냥 아무 태그나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잘가보다 위쪽에 안녕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야 돼요. 잘가의 아래쪽이 아니라 잘가보다 위쪽에. 그럼 애초에 태그 구성은 잘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녀석들을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그냥 편의를 위해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스타일적으로 건드릴 게 없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 둘 중에 div로 안녕과 잘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얘는 지금 화면에 그냥 드러나고 있죠? 근데 얘가 그냥 드러날 게 아니라 없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럼 이 녀석이 일단 디스플레이가 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얘한테 nthchild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둘째죠? 얘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게 되면 일단 화면에서 사라져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안녕이라는 텍스트를 화면에서 볼 방법이 아예 없어요. 가려놨으니까.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디스플레이를 다시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얘는 앞으로 영영 화면에 그려지지 못하는 녀석이에요. 제가 그려질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이 버튼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호버를 줘야겠죠? 근데 이 호버를 줬을 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호버를 줘야 되는 건 A가 맞아요. 근데 A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란 뜻이죠. 근데 올라갔을 때 실제로 동작해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이 안녕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div이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 여기 호버 이렇게 줘놓고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뭐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A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div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접 동생 선택자를 사용해 얘를 골라준다면 디스플레이가 블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오게 된다. 자, 이 선택자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올리는 녀석. 근데 걔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타일이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셨을 거예요. 결국에 이 스타일, 디스플레이라는 스타일을 변경시키고자 했던 녀석은 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여기서 인접동생 말고 선택자 찾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더 있겠죠? 네, 그거는 상황에 맞게 애초에 뭐 클래스를 부여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방금 푼 문제랑 정답 제가 올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개념 하나 또 배워볼 거예요.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 놓고 이미지는 pnx에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외곽선을 하나 씌워줄 거고, 이 녀석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섹션에 그리고 얘의 일단 이 상태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얘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티셔츠라고 하는 글자가 이미지랑 다른 줄에 나오는 이유는 div 자체의 디스플레이가 블락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애매한 이 여백은 왜 존재한다고요? 저건 글자가 가지는 불편한 여백. 글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그 여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이 녀석을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너비를 좀 주고요. 그리고 얘한테 100%를 부여해서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 지금 얘가 이미지가 글자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백을 가지고 있다, 불편한 여백을 가진다.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글자가 아니면 저 여백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일단 이 상태를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div라고 하는 녀석한테 제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거예요. 포지션.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지션 그 다음에 플롯 그 다음 플렉스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 디스플레이는 했고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겁니다. 얘는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다가 포지션 이라고 주고 스태틱 이라고 적어 볼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결과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기존에 있던 결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스타일 속성을 부여했는데 얘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속성이나 이런 데 오타가 있거나 잘못 적용하진 않았다. 라면 애초에 기본값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은 우리가 따로 정해주지 않는 한 무조건 스태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값이다. 스태틱. 근데 내가 스타일을 부여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기본값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인데 확률이 높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겠죠? 스태틱. 그리고 이제 이 스태틱 말고 다른 걸 한번 부여해 볼 겁니다.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absolute라고 하는 녀석을 줄 거예요. 줬더니 뭔가 달라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얘가 지금 이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absolute가 들어갔을 때랑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랑 이 div 티셔츠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섹션 외곽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외곽선이 티셔츠라는 글자를 더 이상 감싸지 않고 있죠. 티셔츠라는 글자는 지금 이 외곽선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개념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고 포지션 속성 정리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해보세요. 이거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썼던 거 스태틱이었죠. 이 스태틱이라는 녀석은 너비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본질이
사람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겹침 허용 부분에 겹치는 거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그들은 포지션, 스태틱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그동안 쓰면서 태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겹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임의로 크기를 강제로 만들지 않는 이상 겹치게 할 수 없어요. 태그들은. 이거는 애초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이 앱솔루트라는 녀석을 쓰니까 갑자기 섹션이라고 하는 구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나타나면서 보더 위에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보더는 스타일로 부여된 거니까 지금 뭔가 엘리먼트끼리 겹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이미지 위에도 얘가, 이 티셔츠라는 글자가 이 이미지 위에도 겹쳐지는 게 가능해요. 앱솔루트라는 걸 쓰면. 근데 왜 그러냐? 자, 너비 최대한 줄어든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티셔츠를 감싸고 있는 녀석은 지금 div거든요. div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록이죠. 우린 지금 div에 대한 블록을 변경한, 디스플레이를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포지션 앱솔루트만 부여를 했을 뿐인데, 지금 이거 앱솔루트 빠지면 애초에 끝까지 너비 최대화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넓이만큼. 근데 앱솔루트가 들어갔더니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외곽선을 무시하고 삐져나온 것도 모자라서 얘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다? 너비 높이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거는 글자의 성질이었죠? 그렇다고 지금 얘가 디스플레이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얘는 블럭이 맞아요. 우리가 따로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뭐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너비 최소화를 시켜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녀석의 본질은 유령화래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령화는 이제 사람과 유령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유령은 벽도 통과할 수 있고 사람도 통과할 수 있고 서로서로 통과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게 안 되겠죠. 사람끼리는 몸을 관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람은 벽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대주적으로 좀 개념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령이면 유령인데 유령의 집이래요. 자, 이 유령의 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또 개념이 나올 건데, 이 유령들을 가둘 수 있는 집을 의미해요. 자, 이거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겹침 허용, 얘는 겹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상하 좌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각각. 그래서 기준은 부모 유령이다. 이렇게. 자, 아직 팩스드라는 녀석과 릴레이티브라는 녀석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앱솔루트 가지고 좀 더 놀아볼 거예요. 자, 이 티셔츠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해당 div, 이 녀석을 편의상 그냥 티셔츠라고 부를게요. 자, 이 녀석한테 앱솔루트를 부여한 이 시점에서 겹치는 게 가능하고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라고 했으니까 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한번 써볼게요. 탑을 0을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티셔츠라고 하는 녀석은 탑 0을 줬더니 어디가 있어요? 조금만 키워드릴게요. 이 티셔츠라는 글자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화면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저는 바디 노멀라이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디에 마진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녀석은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있죠. 그냥 위에 붙어버렸잖아요. 바디가 갖고 있는 마진도 무시하고 위에 붙어버렸다. 자, 여기서 레프트 0도 한번 줘볼게요. 이제 어디 와서 붙었어요? 왼쪽 꼭대기에 와서 붙어버렸죠. 바디가 갖고 있는 마진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섹션이라는 부모, 영역 다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얀 색깔 화면 기준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레프트를 없애고 라이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쪽으로 넘어왔죠. 제가 탑 0, 라이트 0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아직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탑으로부터 0만큼 떨어져라 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탑 0을 쓰지 않고 바텀 0을 쓰면 밑에 가서 붙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을 부여한 이 상태에서 이 해당 div, 티셔츠라고 하는 이 div는 유령이 된 겁니다. 유령. 고스트가 됐어요. 유령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분명히 본인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부모가 존재했는데 이 부모를 무시하고 화면 기준으로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뭐 여기도 갔다가 이런 여행들을 할 수 있다. 자유롭다.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게 앱솔루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당연히 0만 가능하진 않겠죠. 라이트를 없애고요. 바텀도 없애고 탑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한 100픽셀 이런 거 줘볼까요? 그리고 레프트도 한 200픽셀 이렇게 주면 티셔츠가 움직였죠 지금. 탑 위를 기준으로 100픽셀만큼 밀어라. 레프트를 기준으로 200픽셀만큼 밀어라. 근데 그 레프트 탑의 기준은 바디가 갖고 있는 마진까지 무시한 이 끝 라인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티셔츠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완벽하게 이미지 위에 겹쳐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만 없애보면 보이세요 이거? 완전히 겹쳐진 상태. 이렇게. 이게 이제 앱솔루트의 가장 기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령인 건 알았는데 유령의 집화라고 했던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섹션한테도 포지션을 부여할게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탑 0과 레프트 0 한번 다시 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까는 분명히 하얀 바디의 마진까지 무시해가며 여기 와서 붙어있던 애가 지금은 이쪽 끝에 와서 붙어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유령이라고 하는 앱솔루트를 사용해서 유령이라고 만들어버리면요, 일단은 화면 기준으로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근데 이 녀석, 원래 이 DIV가 그 유령이 돼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사실상 부모 자식 관계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일 때 부모에게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을 또 부여를 했더니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이 div, 이 녀석한테 부여됐던 앱솔루트, 얘 때문에 적용됐던 그 유령화가 이제 화면 기준이 아니라 부모 사이즈 기준이다. 그래서 레프트 말고 라이트 0 하면 부모 기준이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탑 빼고 바텀 이 안에서 동작한다. 이래서 앱솔루트라고 하는 속성은 유령을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유령의 집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녀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섹션도 유령이 이 빨간 색깔 영역, 지금 이만큼의 빨간 색깔 영역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령 상태예요. 그럼 이 유령도 탑과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당연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황이 되실까요? 그래서 유령이자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 있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 속성을 하나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조금 며칠 뒤에 다시 보긴 할 건데 이 녀석은 일단 없는 셈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릴레이티브를 보죠. 자, 너비를 그대로 유지한대요. 얘는 최대한 줄어든다, 최소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릴레이티브는 그대로 유지를 한대요. 그리고 유령의 집화, 얘는 유령화가 없죠?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얘도 근데 이동을 시킬 수 있대요. 텀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근데 기준이 어디? 현재 위치.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부모 유령이라고 했던 거는 내 부모가 똑같이 유령이면 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없을 때에는 부모한테 포지션 같은 게 없을 때에는 그냥 화면 기준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현재 본인의 위치가 기준이래요.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거 빼고 이쪽에 앱솔루트가 아니라 릴레이티브를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릴레이티브 부여했을 때 아까 앱솔루트 부여한 거랑 뭐가 다르죠? 이 녀석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선 육안으로 불가능해요, 확인이. 왜? 겹치는 거 불가능이니까. 유령처럼 갑자기 떠돌이가 되지도 않을 거고. 유령의 집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인데 현재 이 div 밑에 자식으로 유령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너비도 그대로 유지. 실제로 최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얘는 앱솔루트로 다시 바꾸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써보죠. 바텀과 라이트. 딱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섹션한테 적용을 시켜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 앱솔루트 다시 주고요. 지금 여기가 있는 이 티셔츠를 섹션에 릴레이티브를 부여하면서 이 부모 안에 가둘 수 있다. 일단 유령의 집 역할을 하는 거 먼저 하나 봤고요. 그리고 이동시키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 어때요? 지금 안 움직였어요. 레프트를 0으로 줘도 안 움직입니다, 얘는. 근데 이렇게 주면 움직이죠. 자, 이게 그 기준이 현재 위치라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사용해서 움직이기 전에 애초에 이만큼의 영역이 가지고 있던 자리가 존재하겠죠? 그 자리부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100만큼 주면 기준이 한 요쯤이었는데 바디가 가진 마진을 제외한 이 부분부터가 기준이었는데 100만큼 밀었다. 레프트는 이쪽이 기준일 거니까 레프트를 또 100만큼 밀면 이쪽에서 밀려날 것이다. 이런 느낌. 자, 그럼 이 녀석 빼고 라이트를 100만큼 밀면 이쪽으로 들어간다. 왜? 라이트도 자, 이거 아예 다 빼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섹션의 영역 빨간색 보더가 칠해져 있는 섹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간 이 녀석의 영역은 기준이 탑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이 레프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여기가 바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각각 다 0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얘가 딱 서 있는 이 위치가 탑0, 레프트0, 라이트0, 바텀0. 그러니까 아까 라이트 0을 줬을 때에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이유.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밀어버리면 밀린 만큼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숨게 되겠죠. 일부가. 릴레이티브를 이동시키는 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릴레이티브 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이동시킬 일이 딱히 많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유령의 집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보통 하는데 앱솔루트도 유령의 집이 가능한데 왜 릴레이티브를 써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얘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다르죠. 너비 최대화 최소화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고, 그리고 얘는 겹치는 게 가능, 불가능, 이것도 달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섹션 말고 위에 내비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보죠. 근데 3번으로 해서 다른 이미지를 좀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이 내비한테도 이만큼을 좀 부여하고요. 그리고 내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한테도 이걸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도 줘야겠죠? 디스플레이 블락. 지금 여기 공백이 있으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섹션에 릴레이티브가 있으니까 이 내비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랑 겹치지 않아서 섹션은 이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커진 만큼 이 내비는 커져야 될 거고, 그만큼 높이를 가지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그 높이만큼 밀릴 수밖에 없다. 왜? 내비랑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뭐다? 블록이니까. 공간이 이쪽에 남아있다라고 해도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이 릴레이티브를 앱솔루트로 바꾸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 이래 버린다. 얘는 유령이니까 이 섹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모가, 유령의 집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령의 집이자 본인이 유령이잖아요. 그럼 탑 0으로 이렇게 완전히 겹쳐질 수가 있다. 근데 릴레이티브는 이게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0 픽셀, 강제로 이런 식으로 좀 겹칠 수 있게끔 픽셀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릴레이티브를 써야 되는 시점과 앱솔루트를 써야 되는 시점 잘 판단을 해줘야겠죠.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스태틱을 써야 되는 시점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 기본값으로 들어있을 거니까. 그나마 찾아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화면에 나타날 때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내가 무슨 동작을 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유령이면 안 돼. 그러면 앱솔루트를 사용했다가 스태틱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으니 부여할 필요가 딱히 없다.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제 다시 예를 놓고 이거 가지고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이 div라는 녀석한테 너비 높이 같은 걸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한테 너비 높이를 부여해도 되거든요. 안 될 게 없어요, 당연히. 100픽셀은 너무 작으니까 퍼센트를 사용해 볼까요? 너무 작다.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해서 너비 주는 거 픽셀 줘도 되고 어떻게든지 너비 높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높이도 가능해요, 당연히.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쓰지 않아도 이 최소화되어 있는 이 녀석, 이 노란 색깔 배경을 띠고 있는 이 유령, 이 녀석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이 마이너스 100이 계속 들어가 있었군요. 얘를 뺍시다. 자, 지금 이 div의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아래로 높이가 부모만큼 커졌죠. 자, 근데 이 부모가 갖고 있는 릴레이티브를 없애버리면 얘는 화면 기준으로 맨 끝에,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돼버렸어요. 지금 라이트 0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레프트 0을 만들어 준다면 왼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라이트 0까지 주면 이거 눈 아플 거라 색깔 좀 바꿔놓고 이걸 부여하면 화면을 덮어버릴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한번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괴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봐주세요. 제가 유령화를 만들어요.
어떠한 엘리먼트 하나를 유령으로 만듭니다. 앱솔루트를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탑 0이라고 하면 이 엘리먼트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레프트 0을 했다. 그럼 여기 와서 붙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해가 쉬우실 거라 이 양쪽 이렇게 위랑 왼쪽을 붙여놓은 상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바텀 0을 주면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뭐 마진이 됐건 패딩이 됐건 뭔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반되는 개념에 양쪽 다 붙어 라고 하면 이거 마진이 가장 적절한 예시겠네요. 마진 레프트 뭐 100픽셀 그리고 마진 라이트 100픽셀 그렇게 했는데 너비가 예를 들어 400픽셀이었다. 그럼 오른쪽에 100픽셀 이만큼 띄워줘야 되는 이 녀석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의를 하기 위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그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봐야 될 것만 같은데 지금 이 녀석은 손해를 전혀 안 봤고요. 탑 0은 0대로 그대로 두고 얘를 이렇게 늘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붙을 때까지. 자, 제가 유령을 하나 만들어서 탑 0으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레프트 0을 시키면 얘가 일단 여기로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요. 근데 여기서 바텀 0을 주면 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라이트 0까지 주면 늘어난다. 이래서 너비 높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해야 되는 작업들은 다 이거 가지고 너비 높이를 컨트롤을 하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자,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얘를 일단은 얘를 더 살려놓고 다 칠해놓고 탑은 0, 레프트는 0인데 바텀을 50%, 라이트를 50%. 제가 아까 동작할 때 여기서부터 바텀에서부터 얼만큼 밀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텀에서부터 50%를 밀어 라고 하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고요. 라이트에서부터 50% 밀어 라고 하니까 이만큼 밀려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티셔츠라고 하는 녀석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div 태그 3개 더 만들었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게 달라진 거라고는 이거 한 글자밖에 없어요. 지금 똑같이 티셔츠라고 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1, 2, 3 적었더니 3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왜 얘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리고 div 4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얘네들은 지금 이 div 4개가 전부 다 유령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위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유령들은 겹칠 수 있죠. 지금 이 핑크색 배경을 띄고 있는 이 녀석이 완벽하게 4개의 div가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지할 수 있는 텍스트는 티셔츠 3이라고 하는 녀석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 완벽하게 겹쳐 있을 때 가장 위로 올라오는 녀석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녀석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하나 복사할 건데 여기다 nth child를 부여할 겁니다. 지금 div는 섹션의 자식인데 둘째부터 시작을 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셋째를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 지금 이 녀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셋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핑크가 아니라 뭐 그린 이런 거 하나 주고 바텀에서 40, 라이트에서 40 그리고 탑에서 10 레프트에서 10 밑에 초록 색깔 보이시죠?
이거를 글자를 조금이라도 눈에 볼 수 있게 하려면 이것도 하나 줘볼까요? 여기다가 텍스트 align right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1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안에 숨어있던 녀석이었는데 지금 얘 컨트롤해서 초록 색깔 배경으로 만드니까 티셔츠 1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얘가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해서 넷째 부여할 거고요. 넷째한테는 골드. 여기서 지금 이렇게만 부여했을 때 여기 갑자기 골드로 바뀐 이유 1보다 2가 더 늦게 작성된 애니까 당연히 얘네 둘 중에서는 2가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까는 지금 티셔츠 3이라고 하는 이 핑크색 영역에 겹쳐있던 상황이라 안 보이던 건데 지금 이걸 부여하면서 이만큼 컨트롤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골드가 나온 겁니다. 여기 더 바꿀 거예요. 20, 30, 20, 30 이렇게 1, 2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1과 2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1에 이만큼이 2한테 가려져 있다. 지금 이만큼이. 이거 하기 전에는 초록색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만큼을 또 노랑이 가리고 있다. 그럼 하나 더. 이제 다섯째. 셋, 둘, 셋, 넷, 다섯. 둘째도 건드려줬어야 되는군요. 둘째를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섯째가 지금 얘니까 둘째는 얘를 핑크로 하죠. 둘째를 이거랑 그리고 아니다. 얘는 그냥 여기다 놓고요. 이만큼만 주면 되겠네요. 아니지. 얘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막내를 그냥 컨트롤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뭐야, 건드릴 게 없잖아. 그러네요. 막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내니까 라스트 차일드 한번 써볼까요? 이 녀석한테는 골드가 아니라 얘를 주고 30, 20, 30, 20 이렇게. 그리고 퍼센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부모의 넓이가 넓어져서 이미지가 커진다면, 이 영역이 커진다면 당연히 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퍼센트니까.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위에서부터 10% 밀고 뭐 바텀에서부터 40%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잘 활용하면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4분할, 9분할, 6분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분할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이것만 딱 봤을 때 티셔츠 1, 티셔츠 2, 티셔츠 3 순서로 화면을 점점 덮고 있다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시겠죠? 이거에 대한 개념도 배우긴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이 정도까지. 화면 분할하는 것만 하나, 두 개만 해보죠. 두 개만. 얘 두 개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 두 개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빼버리고. 자, 이쪽에는 탑 0, 바텀에서 50%, 레프트 0, 라이트에서 50%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은 넷째가 아니라 셋째잖아요? 그죠? 여기가 둘째고 셋째. 이 녀석은 탑에서부터 50, 바텀에서 0, 레프트에서 50, 라이트에서 0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도 가능하다란 얘기겠죠. 이 컨트롤만 잘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얼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까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실 수 있게끔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거고요.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예제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것도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걸 그냥 먼저 하죠. 같이 하고 나서 아예 알려드릴게요. 다시 돌려놓고 이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애매해서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태그가 구성된 이 순서, 써내려간 이 순서 따라서 화면이랑 좀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은 모르셔도 이 얘기는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차원이다, 2차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차원을 나타내는 선을 이 직선 하나를 표시를 했을 때 그 선을 하나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럼 1차원, 두 개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럼 2차원, 세 개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럼 3차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면적인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2차원입니다. 입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3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방식은 2차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HTML과 CSS에서는 Y축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평범한 2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이 유령은요 3차원의 개념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면 겹치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입체가 가능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Z축이 되는 거예요. 이 3차원을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너무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눈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녀석들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 지금 회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 색깔도 아예 칠해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상한데? 어차피 저 부분은 접힐 부분이니까 저 부분은 빼고, 그럼 얘는 선을 안 그려도 되겠군요. 오케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네. 그러면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쟤는 그냥 두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죠? 이 3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얘부터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런 순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깔려가지고 위로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한 가지 스타일 속성을 구현을 하면
이 차원으로 봤을 때 이 Z축의 기준을 틀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녀석이 영역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얘네들보다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을 때 초록색은 지금 셋째니까요. 셋째니까 얘한테 Z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1이라는 값을 주면 얘가 올라와요. 근데 얘가 올라온 게 우리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걸 부여를 했죠? 1을 줬기 때문에 올라온 건 맞는데 얘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이 1을 줘야 위로 올라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0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노란색을 다시 위로 올릴 거면 4번한테 1을 주면 돼요. 그럼 얘가 또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핑크색을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둘째한테. 근데 여기다 주면 다 들어갈 거니까 모든 div에 이건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얘한테 z인덱스를 1을 주면 얘는 못 올라와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애초에 둘째, 셋째, 넷째 얘네들이 다 z인덱스를 1로 가지고 있어요. 1, 1, 1. 근데 얘네들이 z인덱스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순서가 또 존재하죠. 그럼 상대적인 거니까 얘네 셋 다 1이면 의미가 없다로 보는 건데 원래 가지고 있던 순서가 있으니까 얘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싶다면 1보다만 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얘 티셔츠 3을 다시 맨 위로 올려버리고 싶다. 그러면 얘는 2보다 커야 돼요. 혹은 아니 2랑 같거나 2보다 커야 돼요. 얘가 2랑 같아도 맨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얘랑 둘 다 2지만 이 티셔츠 3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순서가 더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스, Z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위로 올리고 싶은 애를 그 밑에 깔려있는 애보다 더 높게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Z인덱스를 남발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조 잡기 진짜 힘들어져요. 웬만한 건 이 태그 구성으로 구조를 잡으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사이트에서 막 열심히 화면단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버튼 하나를 여기다가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버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이미지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럼 얘를 Z인덱스로 끄집어내면 돼요. 위로. 그럼 올라와요. 그럴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Z인덱스라고 하는 개념까지 지금 같이 배워봤고요. 그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열어놓을 테니까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유사하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거 열어서 보고 풀고 두 번째 거 열면 되어 있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한번 쭉 시도를 해보세요. 많이 반복 숙달하는 게 이 녀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